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특집 토크쇼 스마트 세상 중독된 아이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흔히들 청소년은 그 우리의 미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소년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요, 청소년뿐 아니라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라면 모두의 즐거움이자 고민거리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궁금하시죠? 네, 습관. 습관 궁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주제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너 문자 왔거든. 좀 놀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녹화 중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지금 아니, 네. 막 여기저기서 울리는데. 제가 네. 보니까는 의외로 지금 예. 내 핸드폰이 무음이 아니었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하. 오늘의 주제가 진짜 바로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현대인의 필수품 디지털 매체.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반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순기능에 가려져 있던 불편한 진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 몰입돼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차단하고 있는 아이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디지털 매체 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여러 차례 녹화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오프닝은 정말 처음인데. 그죠?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워낙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꺼놔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정말 방금 전에 그 깨뚝깨뚝 소리 들으신 것처럼 요즘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디지털 매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편리한 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이 디지털 매체가 가진 아찔한 위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오셨죠? 네, 먼저 원미연 씨 나오셨네요.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분인데 지금은 안 좋았어요, 아, 그러면? 네, 지금도 여전히 멋지시고. 좀 당황하시네요. 네. 네. 아니 그 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유빈이 예, 지금 유빈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죠. 예, 벌써 4학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유빈이가 사춘기 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겁이 나고요. 네. 제가 더 알고 싶은 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 컴퓨터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미리 알고 싶고요. 또 오늘 이제 학부모님으로서 저희한테 이제 선배 되시는 두 분에게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여기서 충분히 숙지해서 네. 우리 유빈이를 한번 그냥 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글쎄 배우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선배님 중에 네. 대선배를 먼저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옛날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로봇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핸드폰을 두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차 안에서 핸폰 놓고 나왔어요. 네. 비행기 탑승하면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 핸폰 없다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이프랑 통화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랑 통화 안 되고 문자도 못 하고 있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리 씨는 모범 아빠로 널리 알려져 계시고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이 뭐 이 핸드폰 뭐 문제로 고민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말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모범 아빠고요. 우리 아이들이 모범 자녀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런. 핸폰 네. 중독이에요. 우리 그래요? 아이들. 진짜 그거 우리 아이들이 뭐 시험 볼 때도 계속 핸폰 만지고 공부도 안 되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진짜 문제라니까 예.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는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모범 아빠의 모범이 아닌 자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어떨까? 이분도 벌써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쵸, 이신 씨? 아우, 그놈의 사춘기는 정말 언제까지 사춘기입니까? 네, 정말 저희 딸이요 고3이에요, 고3. 예, 근데 자기 딴에는 또 그래요. 뭐 고3이고 이러니까 이제 정보가 필요하니까 친구들하고 이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래서 얘가 학원에서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무슨 정보를 공유하나 봤더니 게임 정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정보. 네.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고요. 고3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 사춘기가 정말 언제 철이 들지. 예. 네. 엄마랑 대화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일찍 자니까 너 들어왔니? 그리고 방에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봐요. 그러면 엄마 나 지금 방에 씻고 누웠어 이러면서 서로 저희도 SNS로 대화를 하는 편인데 한 집에서? 네, 한 집에서. 야, 예. 사실 진짜. 이게 요즘 흔한 풍경이에요. 그러게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모두들 다 이렇게 고민들이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감하시는 이 궁금증 속 네네. 시원히 좀 해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님 강연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죠. 사람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요만한 그 대내에 피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대뇌 피질이 발달되려면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이 대뇌 피질에서 1000억 개가 활동을 합니다. 이 1000억 개의 뉴런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냅스라 그래요. 근데 이 시냅스는 이 뇌 속에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우리 뇌 속에 1000조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냅스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활동을 할 때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6살에서 10살이 되면 시냅스가 과잉 연결된다고 합니다.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4살 전후가 되면 이 뇌가 뭘 하냐면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안 쓰는 시냅스는 가지치기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시기에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 뇌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달라고 심심해하는 아이를 엄마가 좀 참으면서 기다리고 버텨보면 아이는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시냅스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심심해야만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형, 레고, 장난감들 쫙 늘어놓고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혼자 조용히 노나요? 아니면 계속 쫑알쫑알대면서 놀죠. 그 쫑알쫑알대면서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시냅스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손에 주고 눈에 뒤밀어 보세요. 떠들지 않죠. 엄마가 아이들 스마트폰 눈에 비치는 이유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고 손을 놀리지 않으면 그 창의적인 뇌가 발달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전화번호 여기다 입력시키고 났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지금 자기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못 쓰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투지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가 좀 더 많은 심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뇌 안에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유보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투지폰을 써라. 우리 투지폰 하면 왜 투지폰인지 아세요? 이 투지폰은 투지가 필요해서 투지폰인 거예요. 파이팅 스피릿.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좀 더 창조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지폰이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폰이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포지폰은 의욕을 잃고 포기를 하게 하는 폰일까요? 그러네요. 네. 하여튼 이게 심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냅스 빌딩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이 10대들의 폰에 대한 중독성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그럼요. 그 네. 해마다 정부에서 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발표하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10대가 29.2%가 중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인 연령보다도 무려 3배나 높은 비율이고요. 네. 중요한 건 증가 속도입니다. 네. 특히 고등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전년 대비 4.1%나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걱정이네요. 문제예요, 10대.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짧은 드라마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청소년 실태 보고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박. 지연아! 아, 너 지금 몇 시인데 늦장이야. 시각이야. 핸드폰 그만 보고 빨리 씻어. 뭐야, 놀랬잖아. 사진부터 찍고. 진짜. 야, 인증샷은 기본이야. 됐다. 이제 먹자. 난 안 먹냐? 야, 벌써 좋아요 30개야. 대박. 대박. 열공중. 됐다. 이게 뭐야? 한 4-5시간 정도는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아니면 SNS 같은 거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핸드폰 알림 울리면 그래서 핸드폰만 쓰게 되고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거니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컴퓨터 중독이나 뭐 PC방 가는 것보다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면은요, 네. 다들 이렇게 수구리 이렇게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서 수구리족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노모포비아라는 용어예요. 어우, 처음 들어보셨죠? 되게 세련되시다. 네, 네. 노모포비아. 노모포비아. 네, 네. 포비아란 말은 이제 그 공포증이란 뜻이고요. 네. 노모는 이제 약자인데요. 노 모바일 폰.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분만 수중에서 떨어져 있어도 자꾸 막 손이 가야 되고 심장도 뛰고 땀도 나고 뭐 불안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새해만 되면 작심삼일이란 말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작심 5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분만 진짜. 떨어져 있어도.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데 이시은 씨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희 집에 왔다 가신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딸과 저의 상황을 딱 보는 듯한. 네. 아니 집집마다 근데 다 똑같은가 봐요. 저희 집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집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근데 저도 사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청소년들이라서 더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건가요? 이 스마트폰은 손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원래 중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접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을 예방하려도 접근성을 멀리해야 되고 치료하려도 접근성 멀리하고 매일 술을 먹게 하면서 알코올 중독은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손에 있기 때문에 손을 떼놓을 수 없듯이 늘 접속돼 있으니까 중독이 빨리 올 수밖에 없고 또 이 그 스마트폰은 이 프라이버시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손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줄 여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TV나 컴퓨터는 거실에 있거나 뭐 책상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뭐 화장실도 들고 들어가고 침대로 그냥 가져 들어가고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중독되기 쉬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은 맞춤형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게 TV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모든 가족이 다 스마트폰 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TV를 보면서 온 가족이 같은 걸 봤지만 그쵸. TV는 TV대로 틀어놨어요. 근데 가족들을 보면 각자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자기 욕구를 계속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서 중독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성인군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좀 공부를 한다고 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아까 그 투지로 바꿔달라.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그 스마트폰에 그 중독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부류들이 있죠. 예. 그렇죠. 중독에 빠지기 쉬운 아이를 굳이 한번 진단해 본다면 사실 첫째는 외로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라거나 또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아이들은 아무래도 특히 요즘에 혼자 자라는 아이들 그쵸, 참 많기 많잖아요. 때문에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다른 친구와도 접속할 수 있고 자기 관심사에서 위로를 받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워낙 부모님들이 요즘 입시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이런 부분들이 또 빠져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일찍 접촉한 아이들이 중독을 또 빨리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빨리 접하면 접할수록 또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또 형이나 누나가 있는 동생 아이들이 훨씬 더 미디어 중독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미디어들은 가능한 한 늦은 나이에 접하게 하고 가능한 한 적게 접하게 하라 이런 원칙들을 이제 제시를 해줘요. 늦을수록 더 좋다. 그런 그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은 뭐 3살 되면 벌써 엄마들이 육아의 보조 수단으로 스마트폰 막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해 있으니까 중독도 또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취학 아동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유 저거 저 시력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되곤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건강엔 진짜 안 좋다라고 나온 연구 보고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청색광이 들어오니까 시신경이 안 좋고 불면증도 많이 나타나고요. 네. 또 아무래도 안 움직이니까 뭐 애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비만에 빠지고 또 애들이 계속 이렇게 나쁜 자세로 보니까 구부정하게 네. 왜 거북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 디스크도 그렇게 많아요 애들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몸에도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된다는 건강에도. 얘기죠.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모범 아빠의 비모범 자녀를 두신 우리 로버트 할리 씨도 혹시 이런 문제로 아이들과 뭐 좀 갈등이 있으신 적 있던지요? 가끔씩 있는 거 아니고 맨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 셋째 아들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거든요. 네. 첫째, 둘째가 미국에 갔고요. 그 셋째가 진짜 문제돼요.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핸폰 만져요. 화장실 갈 때 핸폰 가지고 가요. 머리 드라이 하면서 핸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 갈 때 핸폰. 계속 잠잘 때까지 핸폰 들고 있는데 그리고 웃기는 거는 잠 자면서도 핸폰 들고 자요. 이렇게 해요. 아이 아빠로서 제가 얼마나 화났느냐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하고 있었어요. 선물 줬어요. 선물 받고 아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또 핸폰 만져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그래 핸폰도 만져요. 와 진짜 제가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우리 아이하고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잠깐 핸폰 보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핸폰 다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화내는지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대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실험을 한 것을 보니까 컴퓨터로 오목을 두면서 뇌를 측정을 했고 앞에 사람을 두고 오목을 두면서 뇌 상태를 보니까
컴퓨터로 오목을 둘 때는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과 요 바둑돌 옮기는 요 클릭하는 것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사람을 두고 같이 오목을 두니까 상대방의 표정, 태도, 뭐 반응 다 온 뇌가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앞에서 요것만 할 때는 사실은 그것은 그 공정으로 말하면 굉장히 쉬운 일인 거고 앞에 있는 아빠랑 뭐 얘기를 하려면 아빠 하는 말 들으면서 반응 안 하면 또 아빠가 또 야단칠 수 있으니까 언제쯤 반응을 해야 되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인 거 이 자체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쉽고 편한 방식을 선택하고 어렵고 복잡한 방식 선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기 위해서 그냥 와봐 얘기 좀 하자 전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부모가 하면서 뭐 아이가 쇼핑 좋아하면 쇼핑을 같이 다녀주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 놀이를 같이 해주고 뭔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고 편하게 부모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것이지 그냥 어색해서 잘 못하는 아이에게 야단만 치면 더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오늘 소장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네? 그러면 엄마 나만 이게 없어. 나만 이거 할 줄 몰라. 그럼 또 이게 얘가 또 처지나 싶어가지고 이게 또 걱정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는 왕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가 투지폰을 갖고 있다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 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부모님들의 제일 고민과 걱정은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네. 소외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가장 많죠.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친구는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하더라고요. 사실 카톡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이 왕따 현상들이 카톡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런 단톡방에서 소외되고 그러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마트폰이 있다 없다에 의해서 왕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라서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키워주는데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관점을 좀 바꾸는 게 1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켜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PC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좀 불편한 것이죠.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카톡이나 밴드 이런 것도 그 PC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PC를 쓰게 하되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그 불편한 만큼 절제할 수 있고 불편한 만큼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은 사실 카톡으로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깊은 대화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카톡에 익숙해지면 친구 관계가 깊어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피상적은 되지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전화로 길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진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어 사용의 원칙 중에 또 어떤 원칙이냐면 미디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미디어를 써라. 이런 원칙이 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북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종이책이 없다면 이북을 봐야죠. 근데 종이책이 많이 있을 때는 굳이 종이책을 제껴놓고 이북 볼 필요 없는 것처럼 소통도 이 카톡 아니어도 친구랑 깊은 대화를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세대는 카톡이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귀거나 소통을 못 했냐?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모도 자녀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권 소장님은 그 따님을 아주 투지 넘치게 교육하시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로버트 할리 씨께서는 뭘 이렇게 뭐- 분주하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우 정말 진짜 어, 알리 씨가 지금 지금 자꾸 저한테 좀 쪽지를 보내요. 지금 아니 쪽지시라고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네. 잠깐 읽어볼게요. 두 분 네네. 연애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뭘 자꾸 보내셔가지고. 야, 그 사이에 네. 녹화 끝나고 쌍화탕 한잔 하실래요? 야. 아이 참. 아니 저희 이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무슨 쌍화탕이에요. 또 이거 보지 마세요 이제. 네. 창피해 아이, 죽겠어요. 궁금하네요. 아 근데 지금 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글쎄,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우리가 핸폰도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하니까 우리가 샘 몰래 이렇게
쪽지를 아하. 쪽지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서로한테 몰래 이렇게 다 그렇죠. 주고 예. 받았지에 얼마나 재밌었는데 학창 시절 얘기하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그냥. 야, 아니 할리 그냥 씨도 얘기를 해요. 참 진짜 정겹긴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네.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여학생들한테 가끔 쪽지 보내고 뭐 그런 기억도 나는데. 가끔이세요? 네, 가끔 진짜 가끔. 예. 아, 예전에 그런 많이 기억 나지 않으세요? 받았지만, 예전에는 네.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그 이렇게 다방 같은 데다가 그래요, 맞아. 쪽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네. 붙여놓으면은 그걸로 서로 연락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 진짜 옛날인데 그죠? 아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낭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인터넷상에서의 뭐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이 더군다나 요즘은 그 우리 10대들에게 왜 그 디지털 신조어라는 거가 맞아요.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얼마나 자녀들과 소통하고 계신지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 네. 한 번 들으면 까먹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속 쓰니까 괜찮은데. 아, 벌써부터 연막 작죠? 아, 정말 전 자신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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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문제 지금부터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이들로 빙의해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시도라. 우리 PC방 가서 게임 할래? 야 그런 건 언제든지 커리지. 나 저번에도 그냥 친구랑 같이 게임하면서 그냥 하드 캐리 했잖아. 야 나 실력 장난 아니야. 네. 하드 캐리 알지? 하드 캐리. 네. 야,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자 하드 캐리가 무엇일까요? 그러게 하드 캐리. 여기 친구들은 다 한대요. 다 알아요. 알죠. 방청객들은 네. 뭐 웅성웅성. 네. 힌트를 얻지 마시고 하드 캐리. 모르겠어요. 하드는 그 하드는. 혹시 아이스크림을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드. 네. 차가운 캐리. 네. 글쎄요, 이거 어렵네요 정말. 네. 차가운은 아니고 하드는 뭐 무겁다, 어렵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딱딱하다. 어려운, 네. 딱딱하다. 예. 들면 무겁다 아니면 네. 예. 힘들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원래 게임하면서 하드. 하드 캐리 그러게요. 했대잖아요. 어렵다. 예. 그래서 나 좀 잘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게임하면서 네. 뭐 무거운 짐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네. 뭐죠? 이거? 굉장히 원미연 씨. 어려운 뭔가 높은 벽을 이렇게 깬 뭐 이런 높은 건가? 벽을 깼다. 오. 높은 벽을 오호. 너무 그런가? 그런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뭐 권 수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붙어가고 계신데요. 저도 요즘은 네. 게임을 끄는 지가 오래돼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진 않는데 아 이게 게임 용어인가 봐요. 그럼 게임 용어. 오. 아 나 이거 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나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최고- 근접해가고 최고의 단계에 내가 올랐다. 어느, 뭐 그렇지. 이런.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위치에 있다. 나 어허. 하드 캐리. 나 굉장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잖아 내가. 위치에 그거 아니고 있다. 예,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다. 아,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드 캐리.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의미로 하드를 네. 푸셨군요. 어허. 어허. 야. 자, 정답 알아볼까요? 네, 네. 알아봐 정답 주세요. 알아볼까요? 다들 굉장히 하드 타임을 하고 겪고 계셔서 네, 제가 하드하네요. 하드타임이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정답은요. 다른 팀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질 것 같은 경기를 내가 잘해가지고 월등히 한 명이 잘해가지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예를 들면 내가 키플레이어야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드 캐리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네요. 그쵸. 예. 네. 내가 잘해서 잘났다는 됐다. 거야. 예. 내가 잘해서 됐다. 그렇죠. 근데 저기 세 분들은 아주 아까 네. 보니까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하드 하드 캐리세요? 캐리니까. 네.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하드 캐리해 하시는 분.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 옛날에 저희는 이제 게임이라는 걸 모르고 어디 저희는 저 전자오락 같은 데 들어갔고 뭐를 깨부셔가지고 그쵸, 그날 그쵸. 네. 얼마 놓으면은 그런 거밖에 우리는 못 해봤지. 근데 그건 혼자와의 싸움이지 누구랑 같이 저렇게 게임을 같이 팀워크로 해본 적은 저희는 없고 뭐 저희는 그게 대화가 안 돼요. 그 안을 들어가도 그렇죠. 네. 쫓아가질 못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조어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요즘 애들은 저희들이 게임을 할 때하고는 다른 완전 차원의 달라요. 게임을 네. 한다 그럽니다. 용어 자체를 버러우라는 말 아세요? 버러우 탔다 이런 얘기? 이건 또 뭔 신조어야 또. 아,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뭐 네. 복잡해요. 뭐 그래요? 애들끼리 막 떠드는데. 점수를 네. 벌어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게임과 관련이 있어. 요 인터넷 맞아요. 게임. 네.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청소년 실태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드라마로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믿음이야 믿음이야. 오케이 오케이. 텔. 시끄러. 텔 타라. 아, 주말 아침부터 또 게임이야? 용 가자. 야, 박동현! 빨리 밥 먹어! 아 안돼. 이 게임 끝나기 전까지 이거 끄면 안 된단 말이야. 한번 여기서 5대5 한타 한번 가나요? 1레벨 5대5 한타. 너 당장 그거 안 꺼? 아 먹고 있잖아. 이놈의 자식이 하루 종일 게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밥상 앞에서까지 게임질이야? 아 너 이럴 거면 당장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 야, 내 왔다. 맞다, 니 오늘 생일이라며. 자, 뭔데? 니 저번에 롤 스킨 갖고 싶다며. 롤 스킨 갖고 싶다. 임마. 역시 너그밖에 없다. 야, 오늘 내가 컵라면 쏠게. 진짜? 근데 불다. 짜파게티. 빨리 와. 짭. 집에 가도 이제 시험이 끝나면 할 게 없으니까 가장 많이 애들끼리 뭉칠 수 있는 게 게임이니까 매일 PC방에서 5시간씩 게임하니까 한 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하고 싶어서 학원을 안 간 적도 많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더 시간이 많이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학업에 소홀해져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속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확실히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은 딸보다는 아들들이 좀 더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네. 로버탈리 씨 어떻게 보셨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맨날마다 싸웠어요. 때때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2시, 3시에 우리 아들들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다른 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밤새도록 게임해가지고 그런 학교 어떻게 갑니까?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게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컴퓨터 한 대 있었는데 계속 내 차례다. 아니 내 차례다. 뭐 이렇게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야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그냥 부숴버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군대를 보내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저도 아들 큰아들이 지금 군대를 갔더니 거기서는 게임을 끊었겠죠. 설마.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도. 근데 얘가 한번 PC방을 가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까 팀전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있나 봐요. 맞아요. 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야 들어와라 문자를 계속 좀 이따 갈게 엄마. 이거 끝나면 갈게. 지금 이거에 몇 명이 걸려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도대체 왜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단체로 중독을 시키는지. 저희 아이가 그 중독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다 로그인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팀전을 하는 거예요. 5대5로 이제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5이 같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낸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나머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던져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를 거기서 마음껏 아이들이 누리기 때문에 자꾸 이제 빠져들고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놀 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사실 게임을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게임은 정직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공부를 하기 원하지만 공부는 공부한 대로 결과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게임은 항상 보상이 즉각적이고 정직하게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공부로는 내가 성공하기 어렵지만 게임으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아이들 안에 있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니까 바로 주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게임은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구들을 그 안에서 다 누릴 수가 있죠.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그 속에서 다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가면 사실은 나의 모든 세계가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아니 구체적으로 아마 이런 중독에 빠진 학생들 많이 상담하셨을 것 같은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뭐 이제 이런 경우죠.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12시간만 매일 12시간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 지켜요. 12시간을 네. 그걸 못 지켜요? 사실 이제 게임 중독은 게임 할 때보다도
이제 부모님들은 공부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하게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그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뭐 게임을 못하게 하면 뭐 기물을 부순다든가 부모님에게 이제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일상생활이 무너지니까 거의 게임 중독이 된 아이들은 학교를 잘 못 가죠. 밤새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학교 늦거나 빠지거나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 일상성이 이제 그 무너지니까 아주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데 가도 아이들이 그 일상성이 안 되니까 관심사병 많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성이라는 게 이제 군에 가서까지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게임도 요런 게임은 정말 중독성이 강하다. 요런 게임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게 분별력 있게 엄마들이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야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런데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임은 중독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독되지 않을 만한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좀 폭력적인 게임들을 할 때 뭐 이렇게 총이나 어떤 도검류를 이용해서 살상하는 게임들,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올린다 그러죠. 레벨업 한다 그러는데 그 캐릭터의 능력치를 계속 올려야만 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육성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임들은 문제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게임인 거예요. 우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한 판 하고 쉬고 또 다시 리셋해야 되는데 계속 레벨이 끝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이 게임은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이 게임은 안 끝나는 거죠. 만렙이 돼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시키고 늦게 나이가 좀 들었을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아무튼 이 인터넷 게임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디지털 중독인데요. 네.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어느 정도 저도 좀 그런 그래요. 면이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께 저희가 매체 중독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테스트를 미리 좀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가 이렇게 제 옆에 놓여져 있는데요. 15가지 문항에서 답을 하는 거였는데 네. 한번 발표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총점이 이제 60점 만점인데 여기서 40점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중독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패널분들 결과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일 낮은 점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건전한 분이네요. 네, 가장 건전한 분. 네. 약간의 그렇다라는 항목이 몇 가지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뭐 네, 이 이런 정도만 항목이 해도 있어요. 굉장히 괜찮죠? 우수해요. 네. 네. 어느 분이시냐면요, 바로 사춘기 엄마 원미연 씨. 네. 저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뭐 동영상, 그다음에 톡 뭐 문자, 전화하는 거 외에는 저는 이렇게 단체방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감을 느끼든지 뭐 웃는 소리 해야지, 막 이모티콘으로 막 만세 뭐 축하 막 이거 있잖아요. 어떤 땐 야 이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을 받는 것 같지만 왠지 그걸로 그냥 자기 마음을 표현해보고 던져버리는 것 같은. 요즘엔 그래서 그게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전화를 하는 거 외에는. 아이하고도요, 톡은 저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목소리로. 전화가 안 되면 답답하죠, 되려. 어떻게 보면 약간 저 9세대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분은 두 분이십니다. 예, 중독 왕.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 중에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한 네. 분은 점수가 36점, 그리고 또 한 분은 48점을 기록하고 48점이면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 그렇죠. 이게 44점 이상일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매우 높아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요청되는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이 내려져 있는데요. 네. 자, 과연 두 분 중에 48점을 기록하신 이분은 누구실지.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매우 계속한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매우 자주 듣는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바로 영광의 금메달 주인공은
할리 씨네요. 로버트 할리 씨 야. 모범 아빠십니다. 네, 모범 아빠시라고 네. 보니 실망해요. 네. 네.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답을 했어요. 아니, 다른 분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중독 왕으로 뽑히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네. 네,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밤에 잠잘 때도 핸폰 바로 스마트폰 옆에 놔두고 잠자거든요. 그리고 잠자다가 새벽 2시에 또 깨고 또 보고 또 새벽 4시에 또 다시 깨고 또 보고 계속 밤새도록 보기는 보거든요. 좀 심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 서울에서 놔두고 왔으니까 지금 온몸이 덜덜덜덜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아니 그 새벽에 힘들어요. 도대체 왜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거 SNS 사이트에 누가 뭐를 수상하네요. 올렸는지 새벽에. 사진 올렸는지 무슨 댓글을 썼는지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뵈니까요 식은땀을 이렇게 흘리고 계시고 핸드폰을 두고 오셔가지고. 네. 그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 원래 아들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시간 이렇게 반대예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여기 밤이라면 거기는 낮이고 그런 밤새도록 보게 돼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아까 살짝 해봤는데 40점 넘어가더라고요. 네. 후딱이 후딱. 야, 할리 씨 공감해요, 저도. 네. 형제인가봐요, 우리. 네, 주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많이 하세요? 그 저도 뭐 이렇게 뭐 악성 댓글이나 뭐그 욕하는 분들 없나 뭐 말 실수해갖고 뭐 인터넷에서 아니 뭐 제가 네. 저기 그 친구거든요. 메신저 친구. 네네. 예, 근데 제가 좀 덜렁대는 멘트를 많이 홍혜가 올리잖아요. 씨가요. 네. 그 정말 글을 많이 자주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그 반응들 막 좋아하시고 네, 막 맞아요. 그런 거. 거기 예. 좋아요 눌러드리면요. 거기 네. 댓글 막 달아주시고 그러세요. 병이에요, 병. 네. 자, 저희 오늘 48점 중도광 로버트 할리 씨께는 이거를 선물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벽에 걸어두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 상을 다 세요. 1등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방청객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여기에도 오늘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분들까지 많이 계셔서 저희가 미리 한번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록지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학부모 학부모 그룹 중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신 분과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43점을 받으신 분입니다. 김은진 씨. 네.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거의 잠자는 시간 때도 좀 봐요. 아까 로버트 할리 씨처럼 새벽에도 깨서 계속 보고요. 좀 초조해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희 방송하면서 이런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함께 네. 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그럼요. 좀 이제는 정말 자제하고 데이터를 좀 꺼두고요. 좀 이제 잠도 좀 푹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네.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것도 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할애가 많이 되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도 최고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점수가 46점 학생인데요. 46점 학생이 네. 2명이 있습니다. 야, 네, 2명이나 있네요. 네, 한 분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시겠어요. 네. 아이고, 네. 네. 박에스더 여학생이네요. 네. 박에스더 양이 46점을 기록했고요. 그러네. 네. 또 한 명은 김지윤 양인데 어디 있으십니까? 네, 김지윤 학생. 네. 아니 제가 놀란 건 둘 다 최고로 많이 나온 학생이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요? 여학생이에요. 의외로. 어디 이렇게 많이 쓰세요? 뭐를 하나요? 예. 스마트폰으로. 네, 뭘 하세요? 네, SNS나 핸드폰에서 웹툰이나 뭐 게시글 확인 이런 거 많이 해요.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하는 것 같아. 좀 심각해.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줄이려는 노력은 해봤습니까? 네, 해봤는데 예, 계속 잡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기울여주거나 아니면 그 다른 재미있는 소식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지윤 양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윤 양은 스마트폰 때문에 뭐 공부나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혹시 없으세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방해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끊을 수가 없어서 안 보면 알림을 안 보면 불안해서. 그러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대화는 좀 하시는지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도 거의 메신저나 그런 걸로 많이. 가족들하고요? 네. 아 저는 가끔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굉장히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걸 타이핑을 하는 것이. 이거 그냥 목소리로 문자 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목소리 네. 내고 그대로 나와요. 맞아요. 저도 네. 많이 해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런 거. 문자나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네. 빨리 답장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네.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 많이 답답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계속해서 너 왜 답장 안 하니?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동안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연락이 오면 또 연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 권 소장님 강의 들으면서 네. 두 학생 모두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한마디씩 여쭙고 싶네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니까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네. 에스더 양은 핸드폰을 좀 적게 시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우리 두 학생 이제 프로그램 함께 했으니까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고요. 자 어쨌거나 중독이 됐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가진단법 있거든요. 네.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쉼 센터라는 곳이 그래요?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매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시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가족 쉼터 캠프가 열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캠프는 심리적 측면에서 인터넷 과다 사용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학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소통법도 익히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족 친화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회복하고 학교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애니어그램 테스트는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생활하다 보면은 나를 먼저 이해하게 되고 또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 가족 간이라든지 친구 관계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에서 나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긍정적이고 그래서 새롭게 알게 돼서 신기했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바쁜 학업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한두 가지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운동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재미가 2배. 평소에 운동 자주 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스마트폰 한다고 운동은 잘 안 해요.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수다만 떨었는데 와서 해보니까 신나고 건강해지는 느낌 들어요.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바로 난타. 신나게 북을 치다 보면 스트레스도 저절로 해소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도미노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심을 길러줍니다. 블록을 한 개씩 쌓을 때마다 팀워크도 같이 쌓이겠죠. 학교 마치면 폰만 하고 인터넷만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양한 친구들이랑 다양한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잘 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성격도 아는 그 계기도 됐고요. 아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전문적인 테스트부터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까지 아주 알찬 1박 2일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두렵지 않겠죠? 이런 곳을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요,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녀들의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을 가족들이 사용할 때는 그 스마트폰 프리타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타임. 네, 가족 네.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 집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스마트폰을 오프시켜 놓거나 어떤 보관 바구니 같은 데다가 보관하면서 이때는 스마트폰을 안 쓴다. 또는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 이런 그 스마트폰 프리타임을 가족들이 만들어서 아이들만 뭐 쓰지 말라가 아니라 밤 10시가 되면 부모님들도 일단 내려놓고 뭐 책을 보거나 잠잘 준비를 하거나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일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자주 사용하고 유혹을 못 참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SNS가 약할 수 있고 또 웹툰이 약할 수도 있고 그런 그 특정하게 많이 빠지는 영역들은 자기가 거기다 타이머 설정을 해서 어떤 특정 요일만 또 웹툰 같은 경우 사실은 매일 봐도 되지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은 웹툰 보는 날에서 매일 몇 편씩 보는 것보다 몰아서 사실 1시간 보는 게 중독에는 더 좋은 예방하긴 좋은 거예요. 원래 알코올 중독도 데일리 나이트 원샷 이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시냅스를 건물을 짓는데 더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활동도 다양하게 하려면 안 하는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은 SNS 안 하는 날, 오늘은 뭐 카톡 안 하는 날, 오늘은 웹툰 안 보는 날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가져서 말 그대로 다른 건물을 지어놔야 그것도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이제 같이 기울여야 되죠. 네. 데이터 같은 걸 막아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데이터 달라고 또 딸이 그렇게 조르더라고요. 요새 또 졸라서 부모가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이 더 나올까봐 제가 준 적도 있고 한데 혹시 이렇게 부모들이 좀 동참해서 아이들과 그 같이 공유할 만한 뭐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부모님들도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은 뭐 너무너무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정보는 여러 기관들,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독 예방센터라든가 상담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참고해서 또 교육도 좀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스마트폰 말고도 함께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아이들이 중독에 예방되죠. 그러면 그 엄마들이 할 수 있을 땐 하는데 엄마들의 힘으로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네, 소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심 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안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가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윌 센터라고 서울 지역은 이제 아윌 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시면 그런 기관들과 상담 교육 기관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 중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들에게 운동을 좀 많이 시키면 어떨까? 몸을 뭐 움직이게 농구든 하는 거. 뭐 등산이든 네. 운동할 때 이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좋죠. 예. 네. 이것이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대체 행위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요. 사실 금방 운동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습관을 어떻게 바꿔버려야겠다고 운동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운동시킬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느낌 생겼어요. 이거. 네. 진정한 아이들을 이해하는 아빠로서 재탄생하시겠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저도 새로운 습관을 오늘부터 만들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이시은 씨는요? 예. 제가 아들이요 군대를 가니까 손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벌써 군대 간 아들이 있어요? 네. 예. 손편지를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아이들과 정말 저도 엄마가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게 저희 이제 그 SNS에 가족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진 올리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게 손편지를 쓰니까 또 손편지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게 그 기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손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고3 딸에게도 손편지와 그 이모티콘 보내는 게 아니라 카드로 직접 써서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네요. 뭐든지 처음에 이제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시간을 서로가 가족들끼리 약속하는 거, 그 약속을 엄마가 먼저 지켜나가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 좀 뭔가를 많이 바꿔야 되겠네요. 네. 예. 아유, 오늘 함께하신 분들이 다 뭔가 하나씩 얻어가시는 느낌이어서 저도 흐뭇합니다. 그럼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권 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것만은 꼭이라고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다. 그 스마트폰을 쓰면 빠르고 편하고 쉽고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다 보면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잃게 되고 또 내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창조적인 삶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요 재밌는 하나에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또 좋은 거지만 자꾸 이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함께 가야 더 좋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최근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무인도에 갈 때 딱 한 가지만 뭘 가져가겠느냐. 저는 당연히 1등이 식량인 줄 알았는데 네. 스마트폰이 식량과 함께 공동 1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전 친구를 순간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 하나의 전화기가 아니라 생활 양식, 문화가 됐다는 뜻이죠.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스마트하게 사용해야지 우리 생활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지 바보같이 사용하면 어쩔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해드린 이 시간이 청소년 여러분들과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